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항 포럼 대표이며 한림대학교 겸임교수인 박병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북관광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여행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2000년 6월 15일 날 뭐가 열렸죠? 6.15 정상회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해 9월에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을 하면서 109명의 남측 대표단을 인솔을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평양 순안공항, 그 다음에 이제 삼지연공항 통해서 이제 백두산 천지와 백두산 정상까지 이렇게 관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마고원 일대와 이 백두산 일대를 관광하는데, 이것은 저에게는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우리 한반도에 백두산과 같은 이러한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있고 이 세계적인 명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고, 또 백두산 천지에 내려가서, 여러분 천지에 내려가면 이제 삭도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타고 내려가서 천지의 물을 마시고, 천지의 백사장에서 북한 동포들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한 노래를 불렀을 때, 야, 정말 한반도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평양으로 와서 이제 평양 관광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이 관광 목적으로 평양과 백두산 일대, 개마고원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2000년도에 9월에 평양과 그 다음에 삼지연공항, 그 다음에 소백수 초대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별한 의미 있는 여행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오늘 남북 관광에 대해서는 먼저 목차를 보시면, 관광의 개념 및 정의, 북한 관광 추진 과정 고찰, 북한의 관광 정책과 상품 현황, 남북 관광 교류 추진 현황, 그리고 남북 관광의 교류와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광에 대해서 어원이 있는데, 여러분 관광을 다 좋아하시죠? 관광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행이란 용어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행이란 용어는 바로 기원전 8세기 중국의 주나라 역경에서, 관국지광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관국지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라의 빛을 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선탠을 하고 해수욕을 하고 또 관광 자원을 관람하고,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관람하고 또 우리의 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죠? 관광은 투어리즘이라고 하시죠. 투어리즘을 합니다. 그럼 이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의 토노스라는 데서 왔대. 토노스. 토노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토노스가 회전, 도르래에서 왔다는데, 도르래는 제자리로 내려왔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의 관광의 뜻은 투어리즘,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해외를 가든 동해안을 가든, 여행 갔을 때 이제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오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관광입니까? 관광이 아니죠. 이제 DMZ를 생각해 보죠. DMZ 관광 요즘에 안보 관광, 생태 관광, 평화 관광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DMZ 관광을 갔어요. 근데 DMZ 관광 갔다가 북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그건 뭐예요, 이게? 탈북이고
그럼 북한에서 잡혀서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DMZ 가면은 한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빛을 본다.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봤고,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고려시대 예종 11년에 고려사전료에서 관광상국 진선숙습이라는 그런 거에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문물을 배우고 또 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상국 진선 숙박하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공사가 1962년에 설립이 됐고 195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교통부 유군국에 관광과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1900년대 초에 그 조선말사도 이런 데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가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1953년도에 조선국제영사 설립이 되지만, 그래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가 1984년 하병법이 제정이 되면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85년도 국가관광지도총국이 설립이 되면서 북한에서 이제 관광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사전에 보면 관광에는 여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 같은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관광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3개 갖고 왔는데 이 용어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광에는 3가지 용어가 있어요. 인바운드 관광. 여러분 인바운드 관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바운드는 내부로,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은 인바운드 관광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간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아웃바운드 관광이라는 것이죠. 밖으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국인의 국내 관광, 도메스틱이라는 관광은 인트라바운드 관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2,870만 명.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은 5억 8천일을 관광했는데 1인당 약 13일 정도가 국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관광에서 관광 산업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호텔, 숙박, 음식, 뭐 면세점, 뭐 관광 안내 이런 곳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관광 소비를 통해서 일자리와 고용이 창출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자체라든가 또 정부 기관에서 이제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런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관광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과 한 명을 유치하면은 컬러 TV 9.4대, 신발 95켤레와 동일한 수출 효과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한 대가 내리면 100대의 자동차 수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양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행기, 중형 비행기 한 대가 내리면 자동차 100대의 수출 효과가 맞는 것이죠. 그만큼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고 또 굴뚝 없는 사람이라 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제 그 관광은 이렇게 같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남북 관광 추진 과정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역사를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여기 그 도표에 보시는 대로 676년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그 다음에 918년도에 고려가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잘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그리고 이제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탄, 우리 한일 합방에서 이제 병탄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그 우리 오랜 그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통일국가였다. 그리고 일제의 압제가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48년도에 남북 간의 양국 이제 남북한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1950년에서 53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 막히게 됐고, 남북 간의 이제 자유 이동의 왕래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976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 통계적으로. 여기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그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외세의 침략과 이제 열강의 그 침략 속에서 그것을 이제 그 운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고 IT 강국,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남북 분단된 나라, 섬나라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그 반도 국가지만은 우리는 군사 분계선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섬나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섬나라에서 외래 관광객을 1750만 명을 유치하고, 그리고 IT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우리는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 남북 분단 전에는 이 한반도에 이 철도가 먼저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경의선과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이 개통이 되고 금강산선이 이제 개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 전에 경의선과 경원선, 금강산선을 통해서 북측 지역을 관광할 수가 있었고, 이 당시에 금강산은 굉장히 관광 명소로 각광받아서 뭐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외국인까지도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관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군사 분계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이 막히게 된 것이죠. 자, 군사 분계선이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248km. 그리고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이 각각 몇 킬로죠? 2km, 2km씩 총 4k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 그 베트남에 DMZ가 있는 거 아시죠? 베트남도 이제 그 북월냉, 남월남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분단된 국가였는데, 그 베트남은 이제 그 국토가 허리가 좁아서 분단 길이가 50km, 그리고 남북 분단이 5km, 5km, 10km였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공산군 국가에서 그 통일됐지만 이 군사분계선 DMZ가 이제 무너지고 자위왕래가 되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생태 관광 자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 통일이 된다면 이 DMZ는 역사 문화 또 생태 관광 자원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MZ가 여러분 탄생이 됐는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서명 오후에 10시에 이제 그 휴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했는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김일성, 그 다음에 중국인민군 사령원 팽덕회,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많이 들어본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리고 조선인민군 대장 아밀,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이 이제 서명을 해서 여기 서명한 그런 문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먼저 남일 대장과 해리슨 대표가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문산에 와서 이제 그 클라크 사령관이 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가서 팽덕회 사령관이 서명을 하고 이제 평양으로 가져가서 그 문서를, 휴전협정을 그 김일성이 이거를 서명을 하고 이제 그걸 나눠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북측에 가면 정전협정 조인 장소가 있는데, 그 판문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곳을 가봤겠습니까? 못 가봤겠습니까? 가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북측에 저는 휴전협정 장소를 가봤다.
어떻게 가봤냐?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평화의 전당으로 개조해서 여기에 이제 휴전협정을 제안해 놓고 이렇게 평화의 전당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북측 지역을 통해서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김일성이가 이제 서명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분단, 세계 냉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북측에다가 그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북측에 금강산 관광 개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72년 7.4 공동성명 발표와 더불어서 최초로 금강산 공동 개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 5월 초에 금강산 관광 합작 제안하지만 북한이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82년 2월 통일부가 북측에 설악산 금강산 자유무역지대 개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북한은 체제 보호가 우선이고 체제 유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속에서 아마 이러한 것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1989년 1월 현대 아산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측과 금강산 개발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0년도 8월에 남북 교류 협력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고, 92년도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정정 회장이 소떼 10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한 장면이 전 세계에 탑뉴스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소 1000마리 값에 수십 배, 수백 배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정 회장이 소 1001마리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 속에 생생하시죠?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한 마리의 의미.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통일에 대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미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는 정정 회장이 이제 강원도 고성 통천이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소 한 마리를 훔쳐서 남쪽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팔아서 정미소를 했고, 서산 농장에서 이제 소떼를 일궈서 그거를 이제 한 마리 빚진 그 북한의 고향의 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마리는 물론 또 우리는 하나고 통일한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정 회장이 이제 소떼 1001마리를 북측에 전달하고 98년 11월 18일 날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해항에서 13시간, 15시간을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장전항에서 또 바지선을 갈아타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남북관광센터장을 하면서 저는 그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 생생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강산 관광을 실제로 담당 그 팀장으로서, 센터장으로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되어 오다가, 여기 보시는 바대로 2008년 7월 11일 날 박왕자 여인이 여기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1일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강산이라든가 남북 관광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북한의 관광 정책과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일성 시대는 이제 1948년부터 94년도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일성 시대는 체제 선전 위주의 관광의 유치와 개방에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김일성 시대는 조선 국제여행사 설립과 그 다음에 이제 합병법 제정, 청소년 여행사, 국가관광총국과 그 다음에 이제 UNWTO에 가입하고 조선 국제체육여행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관광을 육성하지만 이것은 체제 선전 위주의 관광의 유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에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 건물이 뭔지 잘 보신가 모르겠는데 금수산 기념궁전이고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바꿨는데 이 안에 이제 김일성 시신과 김정일 시신이 나란히 이제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참배 또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그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 김일성, 김정일 시신도 뭐 관광 측면에서는 그게 관광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뭐 레닌 시신도 그렇고 뭐 모택동 시신 그다음에 호지민 시신들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관광 상품이다라고도 이렇게 관광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여기 금수산 태양궁전에 직접 또 제가 이제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가서 거기서 뭐 참배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김일성 시신을 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또 특별한 그 경험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공산 국가들의 그 지도자들의 시신은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레닌 시신도 봤고, 뭐 모택동 시신도 봤고, 호지민 시신도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걸 보면서, 이것도 뭐 관광 측면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또 베를린 국제공항 박람회에 처음 참가하고 북일 전세기 운항 고려항공 평양 방콕 노선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우리는 지도자 생일에 관심이 없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뭐 지도자 생일을 이제 기념일로 정하고 휴일로 정하고 하는데 김일성 생일이 며칠이겠습니까? 1912년 4월 15일. 그래서 4월 15일은 태양절로 해서 북한 주민의 대대적인 이제 기념일과 휴일이 된 것이고, 북한에서는 또 4월 15일 태양절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날 이제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에 보면 이제 김일성 사후 해서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는 그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폐쇄를 한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개방하고 이제 유보적 부분 개방 모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전 국방위원장이 이제 그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백두산 가면 거기 백두산 미령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김일성 탄생지로 이제 홍보 선전하고 있는데, 저는 뭐 백두산 미령도 가봤죠. 이제 귀틀집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가집처럼 이렇게 이제 작게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김정일 탄생 그 장소로 이제 혁명 사적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일의 이름은 유리 이르세노비치 김. 러시아는 다 애칭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유라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모스크바 지사장을 한 4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러시아 이름이 있어요. 모스크바 대학의 박미하일 교수라고 지금 이제 작고 하셨지만,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박미하일 교수라고. 그분이 저를 러시아 이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 러시아 이름이 뭐냐면, 뭐겠습니까? 뾰트르 세르게이비치. 응? 우리 부친까지 따가지고, 그래서 뾰트르 대제가 이제 그 1703년에 빼떼를 부르고, 거기를 이제 빼떼를 부르고, 그를 이제 건설하는데, 수도로. 그래서, 그 피터 대제의 이름을 따서 저는 뾰트르 세레기비치라고 제 러시아 이름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미냐 자붓 뾰트르 세레기비치 박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팍 받습니다. 왜냐면 뭐 한국 사람이 러시아 이름까지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9월 30일 날 금강산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특구 금강산에서 국제관광특구
금강산에는 친필 서명을 남기게 되는데 금강산에 가면 여러분들 이 친필 서명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는 다양한 뭐 항공 노선과 뭐 그다음 해외 지점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뭐 카지노도 설립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타도 뭐 북한에 답사하면서 이제 뭐 공동 연구도 하고 다양한 이러한 이제 관광 노선과 그다음에 관광 뭐 그 지사도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한 그러한 그 관광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북한의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체계 이런 게 문제 때문에 관광객은 뭐 아주 미미하게 그렇게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제 김일성 생일이 1912년 4월 15일로 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김정일 생일은 언제일까요? 뭐 왜 김정일 생일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북한에서는 이게 특별한 날이다. 휴일이다라는 것이죠. 1942년 2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공휴일로 또 북한 주민들이 쉬는 날인데, 다음에 이제 김정은 시대, 그 김정일 부친이 이제 위원장이 2011년 12월 달에 죽고 현재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후계자로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는 여기 이제 한자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은혜 은자를 쓰시죠, 그죠? 그리고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이 등장했고 지적사키형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적극적 부분 개방 모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여기 보시는 바대로 평양 순환공항 마신령 스키장, 뭐 삼지연 어랑 갈마 군사비행장을 민영화하고 평양 엔진 노선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구의 국제행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사무소도 개소하고,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서 유학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을 한 베른에 스키 홍보단을 보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고 학습한 그 스위스 지역에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고 스키장 홍보단을 보내는 게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바대로 뭐 골프, 스키, 크리스마스 관광, 평양 시내 도보 관광까지도 등장하고 맥주 축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항공기, 경비행기 관광부터 해가지고 자전거 투어, 뭐 낚시 투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관광 상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흥미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 이 관광에 있어서 소비자의 니즈와 원트를 잘 알아서 거기에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체제선전 위주의 그런 관광에서 이제 관광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고려한 관광 상품이 등장했고, 평양 관광대학이라든가 각 도의 이제 관광학부, 관광학과도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것은 원산 금강산 지구 개발 총계획을 2015년도에 북한 국가설계지도국에서 연간 1,000만 명,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목표로 해서 개발 총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김정은 시대까지 약 26개, 27개의 경제 농업 개발구, 지대 관광 특구를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관광은 6개. 그래서 신평, 청수, 온성섬, 무봉 국제관광특구,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서 6개의 관광 관련 특구를 운영하고,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가 재개가 되면 이러한 특구 중심의 그런 협력 사업이 펼쳐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은 언제일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1984년 1월 8일입니다. 근데 이제 84년생이지만 김일성 생일이 12년,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 42년이기 때문에 끝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82년으로 탄생일을 바꿨다는 이런 설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이제 금년도 완공 목표로 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와 자금난으로 해서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온천 관광지구는 이미 완공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데 평양에서 이제 원산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이렇게 양덕 온천 관광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의 관문인 삼전공항을 지금 이제 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온천과 그 다음에 스키와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간에 합의한 인천과 백두산 직항로 그런 부분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백두산에 연간 30만 명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이제 삼전 리조트 이런 부분들이 건설이 돼서 우리가 직접 이제 육로를 통해서 또 항공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산 백두산에 우리가 가볼 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북한의 관광 정책과 상품 현황인데, 얼마 전에 10월 10일 날 무슨 날이었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었죠. 그죠? 75주년. 그죠? 그래서 이것이 2015년 10월 10일 날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 연회에 초대합니다. 내가 갔을까요? 다른 사람이 갔을까요? 제가 뭐 못 갔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간 거를, 이거를 받아서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여기 메뉴표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국가 만찬의 메뉴표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뭐 재밌는 건 많아요. 뭐, 이렇게 이제 북한 쪽으로 하면 뭐, 록두지짐, 뭐, 그 다음에 버섯, 남새 볶음부터 해가지고, 생선, 탕추, 뭐, 우메기, 뭐, 메밀차, 뭐 이런 거 해서 북한의 식의 메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소개하려고, 만찬에서는 이렇게 그 국빈의 만찬에서 이런 메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역대 정권의 관광 정책과 상품 이런 걸 살펴봤는데, 요 이름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네? 이 이름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기서 보면 뭔가 그 이렇게 3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일자가 김정일의 일자로 왔고, 정자가 김정은의 정자로 온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일체성, 그 다음에 연속성, 어떤 그 북한 체제의 공고성, 이런 것들과 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뭐 부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3대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아마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새롭게,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관광 사업 체계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데 채널을 잘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통전부가 있고 내각이 있고 국무위원회가 있는데, 통전부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 아태위원회, 해외 동포와 남한 국민을 이제 관광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그 이제 선전부, 도당 선전부 이런 데서는 북한 주민의 국내 관광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관광총국, 그 다음에 민경업 명승지 개발지도국에서는 외국인 관광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관광총국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관광은 국제관광총국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제가 모스크바 있을 때 북한의 여행을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 간 적이 있는데, 이때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조선국제여행사 버스를 타고 북한 관광 서비스의 시스템을 저는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관광의 서비스 실태, 안내 실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였는지 그때 이제 비교하는 기회가 됐는데, 저로서는 실제적으로 조선국제여행사의 버스를 타봤다는 것은 저에겐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에서는 북한 주민의 해외 관광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대북 사업을 하든 뭐 그 북한 관광 사업을 하든 이런 4개 기관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먼저 이제 국가관광총국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문체부와 관광공사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관광정책수립과 북한 관광상품개발 해외 선전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조선국제여행사 국가관광총국 산하인데, 여기서 관광의 지상 섭외라든지 관광의 진행,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객 계약 체결, 프로그램 개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선국제여행사가 구형여행사죠. 여기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지도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북측의 금강산 관광 담당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이건 이제 우리 남측의 파트너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하려면 아태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합의서라든지 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아태는 현대아산의 협상 파트너고, 그 다음에 노동부 산하 통일선전부 외곽기구 외형상 비정부기구로서 이게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북한의 관광 홍보는 이제 북한 당국에서 조선의 오늘이라는 홍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물론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국가관광총국의 공식 홈페이지 조선관광이 이게 금년 뭐 한 1월인가?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북한 관광 당국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검색하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이트 치고 들어가시면 북한의 관광지라든가 관광 정보, 관광 상품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이제 대북 앞으로의 관광의 이제 개별 관광이라든지 북한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우리 뭐 정보를 통해서 또 그 채워주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북한의 관광지 정보를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징에서 고려여행사라고 참 특이해요. 영국 사람인데 북한의 베이징에서 여행사를 해요. 북한 상품 취급 여행사.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기타 외국에서 오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서 모집을 해서 북한에 송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행사, 고려 여행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가서 고려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관광을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고려 여행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북한의 이제 관광 행정과 계약 및 모객 체계를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국가관광총국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모객하는 북한 상품 취급 여행사들이 해외 파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청소년여행사, 뭐 조선 국제체육여행사 등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 체결하고 국가관광총국에서 이제 뭐 그 문제시 시정명령도 하고 계약서를 여기서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연간 통제 가격도 하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외 파트너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오는 이러한 모객 및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사 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쟁 체계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뭐 이렇게 좀
북한의 여행사 동향을 보면 북한에서도 이제 여기 뭐 지역별로 여행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산에도 이제 원산 뭐 여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묘양산 여행사, 백두산 여행사, 칠보산 여행사, 나선국제여행사가 독점으로 하면서 이제 관광객 송객과 접객을 하고 국가관광종국화에 이러한 그 서로 지시하달의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각 지역의 여행사도 직접 경쟁 체제도 유지하고 독점 체제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모객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좀 뭐 미흡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자본주의식 형태의 여행 계약과 모객 이런 것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이제 여러분 상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이제 단체 관광이 있고 패키지 관광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 상품은 뭐 1인당 895유로에서 2240유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4박 5일에서 14박 5일까지의 상품으로 이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관광은 뭐 1명에서 5명 정도고 870유로에서 2960유로 정도고 여기 이제 뭐 시간 없지만 북한의 뭐 유명 관광지라 그러면 이제 일단은 비행기로 들어오겠죠. 평양으로 들어와서 남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묘양산 갔다가 개성 판문점 보고 그 다음에 원산 금강산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묘양산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칠보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대로 신의주 단동 신의주 간에 당일 관광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게 이제 압록강 단교인데 나중에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중국 동쪽 끝에 가면 중국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려고 이제 낮은 선봉항을 이제 조차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방천이라는 곳입니다. 방천. 방천에 가면 러시아의 핫산과 그 다음에 두만강 하구 3개 지역을 동시에 이제 관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훈춘과 그 다음에 낮은 선봉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하구 그 다음에 원정리 낮은 선봉 그 다음에 이제 포시에트 뭐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개국 통과 관광 과경 관광의 상품이 있어서 3개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방천에 몇 번 갔는데요. 이 방천 지역에 가는 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스릴이 있는 관광인데 여기 가면 이제 많은 또 역사와 콘텐츠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순신 장군의 뭐 녹둔도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 다 이렇게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 건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뭐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가는 것보다는 저쪽 북한 쪽으로 또 러시아 쪽으로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단동 신의주 그 관광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게 압록강 단교가 압록강 철교지 않습니까? 네. 이 압록강 달교 이 미군 폭격에서 끊어진 철교 가지고 중국이 돈을 벌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이제 중간에 갔다 오는데 1인당 4, 5천 원 받거든요. 그럼 이 다리 하나 가지고 하루에도 뭐 수천 명씩 막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뭐 사람들이 와서 압록강 표권에 갔다 와서 주변에서 먹고 즐기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관광 상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뭐 아이디어를 내서 뭐 이렇게 좀 이 중국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다리 하나 가지고 끊어진 다리 하나 가지고 그래서 관광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동역에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매일 이 열차가 평양 열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1회씩.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중단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단동역에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그 여성 종업원들 뭐 이런 분들이 그 뭐냐면 이 평양행 기차를 타는 장면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단동과 신의주 이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제3국 경유관광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단동에 갔을 때
요게 트럭인데, 트럭이 어느 나라 트럭 같아요? 여기 한번 번호 표시판을 잘 보죠. 여기 보면 평북이라고 써 있죠. 평북. 평안북도. 응? 북한 트럭이 신의주에서 평안북도에서 온 거죠. 그 단동에 시내를 다니고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통해서 이같이 그 화물 교류 여러 가지 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물 열차, 그 다음에 운송 열차 이런 것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북중과의 교역은 활발하게 이렇게 열차 운행이라든지 화물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주 분주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을 여기 가서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예상이었어요. 우리는 뭐 대북 제재하에서 상당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좀 그 정막이 감돌 줄 알았는데, 이런 작년만 해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뭔가 하여튼 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 지금 건설해놓고 지금 뭐 양국 간의 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개통은 못하고, 대북 제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통은 못하고 있는데, 이 신압록강 대교가 이제 또 하나의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하나의 명물 대교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되면 이제는 뭐 승용차로 많은 이제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전데, 예?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찍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진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쪽에 북중 접경 지역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남북 접경 지역은 중단돼 있죠. 그죠?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고 대북 제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단되고 놓여 있는 상태고, 관광을 갈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관광은 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참 아이러니한데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북한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북한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여튼 뭐 저는 이것을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관광을 전공으로 전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물론 이제 비핵화 연계한 측면에서 핵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지만, 핵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이 남북 관광이 조기에 해결되어서 남북이 상호 윈윈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저는 이제 지지하고, 그렇게 남북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관광 시대를 열고 한반도 관광 시대를 열고, 그래서 통일 국가로,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과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을 양쪽 동시에 봤고, 여러분들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보는 게 낫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한번, 그쵸?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장님 코끼리 만드식으로 뭐 부을 줄 알고 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거기서 우리가 많은 그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사고에 이런 균형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 가면 이제 그 이화도 해군 유명하죠? 이화도 해군의 여기 이화도 해군 그 지역인데, 수풍댐도 그 배 타고 다 가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수풍댐, 이화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압록강하고 신의주 단동 접경 지역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상당히 그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북중 접경 지역의 이런 관광 실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북한에 이제 집단 체조 관람 상품이 있는데, 그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그 75주년 때도 그 북한 집단 체조를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거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2005년도 모스크바에서 이제 북한을 갔을 때 아리랑 공연을 직접 이제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박 8일에
북한의 대집단 체조 관람 상품은 약 3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제 인민의 나라를 관람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한 6박 7일 동안 7박 8일 동안 다양한 관광 장소를 이제 견학을 하게 되는데 개성과 판문점도 보고 함흥 원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평양 지역의 이러한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한 일정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요. 근데 가보고 싶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의 소신인 거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관광은 우리의 시야와 안목을 넓히고 우리의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관광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삶의 여유가 있고 휴가가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죠? 여행을 가고 싶어지잖아요. 관광을 하고 싶어지고. 옛날에 우리가 해외여행 갈래도 정부에서 제한을 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미지의 세계, 신비의 나라에 이제 북한에 이제 관광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김정은 시대에 건설한 문수 물놀이 경기장이에요. 이게 지금 틀어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죠? 이 시설을 보면 우리 남한의 시설과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주 현대식으로 잘 전놨는데 조금 나오다가 말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여튼 북한의 이러한 문수 물놀이 경기장을 여러분들이 현대식 시설의 문수 물놀이 경기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한 관광이 재개되면 이 문수 물놀이 경기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4년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도 이제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해놓고 여러 시설을 건설해놓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수요가 창출이 돼서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보면 세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원래 관광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근데 그 역적인 것, 세이 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 원리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사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경부 고속도로 같은 거, 그 당시에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부 고속도로가 이동량이 많아지고 또 확장이 되고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저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관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건설하고 지면서 점점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남북 교류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프로. 그래서 1998년도에 11월 18일 날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중간에 중단되고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잘 되어 오다가 2008년 7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박광자 씨 피살 사건. 그거로 인해서 2008년 7월 11일 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12일 날 그 다음 날 중단됐으니까. 그래서 쭉 침체기를 거쳐오다가, 단절기를 거쳐오다가 2018년 2월 달 강원도에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그때가 하나의 평화올림픽이 개최되고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는데 그것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또 이렇게 참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또 피살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에 있지만 또 북한이 또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장 창건 기념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보건위기를 극복해서 하루빨리 남북이 손을 잡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역사적인 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2003년 9월 1일 날이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육로가 개방된 그러한 날로 이제 기억할 만한 날이 된 것입니다. 휴전선이 육로로 개방을 해서 북한에 갈 수 있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특별한 여행을 2를 보면 저는 그래서 이 금강산을 공해상으로 또 크루즈선으로 육로를 통해서 다 이제 가봤습니다. 금강산을 뭐 한 10대 번, 20번 이상 가면서 실제로 금강산을 담당한 뭐 그런 센터장으로서 금강산 관광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해는 뭐 정월 초하룻 날 금강산을 방문해서 거기서 해돋이라고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의 역사와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서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강산 관광이 총 195만 명 정도가 관광을 했고요. 이제 온정각 휴게소, 그죠? 온정각 휴게소.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북한 교회단, 공연단이 이제 공연하는 곳이죠. 그러면 온천장. 지하 210m에서 분출되는 50도씨의 천연 온천수로 이 온천장에는 약 1000명이 수용이 됩니다. 여기 그 금강산 온천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 가보셨죠? 이 금강산 온천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이 온천하는 것은 정말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금강산이 재개가 되면 금강산에 가셔서 우리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에서 꼭 온천을 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도 있었죠, 여기에. 요즘 다 폐쇄되고 이제 철수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금강산 관광이 이제 퍼주기로 많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퍼주기 관광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북한 관광하면 무조건 이제 퍼주기 관광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과 관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북측에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이제 비자피라든가 또 여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죠?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그리고 그 관광 지상 경비도 줘야 되고, 랜드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금강산 관광 비용이 뭐, 당일 관광 뭐, 1박 2일, 2박 3일 해서 뭐 20만원, 30만원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당일에는 북한에 주는 돈이 30불, 1박 2일은 48불, 2박 3일은 8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요 관광 대가를 주면, 관광 수수료를 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를 봤을 때 금강산 관광은 우리한테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남한의 여행사, 버스회사, 뭐 종업원들, 식당, 뭐 고성지역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금강산 관광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효과가 있는 관광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금강산 관광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 문화적 가치, 평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그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산, 칠보산, 마식령,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광의 루트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신 분 다 알겠지만은 코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세전봉 코스, 뭐 구룡령 코스, 문필봉 코스, 만물상, 수종봉, 해군강, 3.1포 코스 이렇게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협상이 잘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서 금강산이 속히 열리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군강도 뭐 우리 이제 금강산선이 내군강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산악 철도 관광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금강 그 금강산선 철도 관광이 열리면 이거는 뭐 스위스 산악 관광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부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철원을 거쳐서 금강산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절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산선이 개설이 되고 재개가 되어서 우리가 금강산 철도 기차를 타고 북한 내금강에 한번 이렇게 가볼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헌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금강산 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한번 제가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11세기 송나라 시대 소동파 시인은, 송나라라고 하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원생고려국 일견 금강산. 그럼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시죠. 고려에 태어나서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 죽어도 손이 없겠다. 그러면 이 의미는 소동파 시인이 금강산을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못 봤겠죠. 응? 이 당시에 송나라까지도 금강산의 명성이 알려졌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26년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가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강산으로 1900년대 초반에 신혼여행을 왔다. 그것도 국왕이 와서 금강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중에서 마지막 하루는 오직 금강산을 만드는데 보내셨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가 금강산에 갔다 와서 1924년에 금강산 유기를 씁니다. 갔다 와서 이런 말을 또 여기 금강산 유기에 남기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조선시대 김시습은 8번이나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자신은 겨우 2차례밖에 다녀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도 뭐 이걸 보면은 금강산에 너 몇 번 갔냐, 뭐 이렇게 서로 뭐 자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여행 너 어디 가봤냐, 뭐 어디 만리장에서 가봤냐, 뭐 어디 가봤냐, 이렇게 또 갔다 오면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춘원 이광수는 이렇게 한탄한 장면이 나오는데, 관광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관광의 동기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 시간에 뭐 그거를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지만, 뭐 푸시 요인, 풀 요인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광을 가는 동기가 있는데, 가장 뭐 동기 중에 하나는 뭐 일상 탈출, 스트레스 해소, 뭐 그런 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이번 연휴 때 저희 그 고향의 시골에 갔다 왔는데, 가을의 그 농촌 풍경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고, 농촌의 풍경을 보면서 리프레시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관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금강산 관광 슬라이드 동영상 갖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나오다가 좀 이게 체크가 안 돼서, 그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강산의 그 비디오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가 있습니다. 북한의 5대 명산은 어딜까요? 우리 남한의 5대 명산은 어디예요? 북한산, 지리산, 금강산, 덕유산, 한라산. 북한에도 우리 5대 명산이 있는 거예요. 자, 5대 명산. 첫 번째. 아까 봤죠? 백두산. 흰 부석은 모래에 있다고 해서 백두산이고, 그 다음에 금강산. 아주 7개의 보석 같은 금강석이 있다고 해서 금강산. 그죠? 그 다음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해서 칠보산. 여기 가면, 칠보산에 가면 송이버섯 유명하지 않습니까? 송이버섯. 그 다음에 묘향산. 아주 극한 향기가 있다 해서 묘향산. 소나무가 아주 굉장히 향기롭고, 여기 이게 국제친선전람관인데, 여기에는 김일성, 김정은 시대, 김정일 시대에 받은 수십만 점의 외국 사람들로부터 받은, 외국 주요 인사로부터 받은 선물이 여기 국제친선전람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의 명산 중에서 3개는 가봤는데 2개를 못 가봤어요. 2개를 또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의 칠보산과 또 마지막에 9월산, 9월 9일 날 우리 신화에 나오는 단군, 그 신화가 이제 여기서 승천했다고, 신이 되었다. 이런 설화가 있는 9월 9일 날 신이 되었다는 그 9월산, 황해도의 5대 명산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보산과 9월산을 저는 또 가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의 사계절 명칭. 봄은 이제 금강산이라고 부르고, 여름은 복례산.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산림이 우거지고 풋풋하고, 가을은 풍악산. 단풍과 또 바위가 오르지는 이런 산. 겨울은 이제 뼈만 앙상에 남는 그 표현해서 개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4계절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금강산은 4가지 이름이 있어. 이렇게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퀴즈 내서 맞춰보는 것도 좋은 또 이렇게 홍보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 시작해서 2008년 11월 달에 역시 중단되면서 약 1년 정도 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관광을 갔었고, 금강산 관광은 대가가 100불인데 이거는 금강산 관광과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측이 직접 이제 금강산에서 배운 그 경험을 살려서 직접 핸들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성에 가시면은 우리 고려시대 태조왕건이 세운 수도이지 않습니까? 개경. 그래서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있다. 선주교도 있고 박연폭포, 공민왕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관광 자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이런 것들은 이제 공단 문제고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개성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패션쇼도 했습니다. 패션쇼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의 설계자 에곤 바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도 독일 통일을 위반하며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독일도 저랬으면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없앨 수 있었겠다 싶어 너무 놀랐다. 저 탁월한 통일 방안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가. 남북한의 그 민족이 부럽다라고 독일 통일의 설계자 에곤 바흐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도 중반에 평양 관광이 성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항공여행사하고 금강산 관광총회사하고 그 평양 관광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 인천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평양 관광이 아리랑 공연 상품이 있다가 이제 지금도 중단됐지만, 앞으로 인천 공항과 평양 순안공항 간의 직항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항공을 통해서 또 남북 연계 관광, 외국인 관광들이 관광객이 이제 남북 연계 관광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서울 평양 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백두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 9월에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남측 대표단 109명을 인선을 해서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을 하면서 역사적인 관광 목적으로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감동과 감격은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달에 이미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합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대외적인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백두산 그 정상에서 천지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 sak도가 있는데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탔을 때는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현대식 시설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평양을 방문했던 그런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20년 전에 이미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제 그 백두산 지역 그 개마고원 일대에서 만나는 들쭉술,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좋아했다는 이 들쭉술인데 여성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빨간 열매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 들쭉술은 상당히 아주 인기가 있는 술이고요. 백두산에 들쭉 열매가 있다면 우리 한라산에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실어미 열매.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에 왔다는 그 불로초가 바로 실어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백두산 교차관광과 실어미와 들쭉 열매가 결합한 이러한 상품 만들면 저는 이게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을 다시 재현할 뿐만이 아니라 특산물의 교류, 인적 교류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관광 교류의 과제 이런 부분들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정상회담을 총 몇 번 했죠? 우리가 이제 2000년도, 2007년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3차, 2018년 4월 27일,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5월 26일 북측 쪽에서 했고,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이때, 철도 도로 연결과 그 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그 다음에 서해 경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을 협력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거는 상당히 그 의미가 크고 무게중심이 있고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접점의 실마리를 찾아서 다시금 이 관광 재개기를 모색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날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제 3자가 만났고, 그래서 여기 이제 T2 건물, 여기 총 7개 막사가 있는데 T2 건물과 T3 건물 사이로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영삼 김정일 위원장,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넘어온 곳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곳이 그 사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문점 도보다리 개방이 2019년 5월 1일 날 있었고요. 그래서 동서독 통일 전에 7차 정상회담과 6회 비공식 회담 총 13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몇 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까? 총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총 만난 것은 이제 6번이죠. 6번. 보실까요? 응? 자, 3차, 근데 트럼프까지 대통령 만나면 4번, 총 6번입니다. 그러면 독일은 통일 전에 13번을 만났어요. 우리는 6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상회담이 뭐 앞으로 7번만 더 만나면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동의하지 않는 표정들로 앉아 계신데 뭐 하여튼 그 정상 간에 자주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북 이제 2018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27년 만에 세 번째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됐고, 이 당시에 상징적이지만 육해공의
3개 루트가 다 열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 관광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3개의 루트가 이때 다 열렸다. 그래서 평화올림픽 개최됐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이제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을 하면서 응원단을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데, 그래서 이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응원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동영상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로 볼 때는 이것을 시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런 장면을 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뭐 열긴 대단했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도 왔었고, 그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그 다음에 현성월 북한 예술단 단장도 왔었고 해서 상당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이 당시에 그래서 현성월 위원장은 강릉의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에 머물면서 이 경포 스카이 호텔이 상당히 아주 유명한 호텔로 매력적인 호텔로 부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그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이고, 이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면들을 아마 생생하게 잘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뭐 한 5분 정도 내로 강의를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뭐냐면, 이 남북 관광을 그러면 어떤 전략과 어떤 과제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나갈까? 그래서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1단계로서는 비핵화 연계한 남북 대화 협상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윈윈의 과정과 전략을 가져야 됐고, 정경 분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북 관광 재개 합의서 체결, 협정이 체결이라든지 남북 관광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이제 뭐 합의를 한 다음에 밀리는 대로 뭐 6개월이 뭐 빠를수록 좋지만은, 그래서 그 남북한 신뢰 구축에 의한 관광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의했다가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북 합의 후 한시적 또는 시범 사업 추진 후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 백두산 한라산 고차 관광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되 재개하되, 무엇보다 관광객 신변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우선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 남북 관광교류 협력을 연계 관광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뭐 외국인에 대한 관광도 확대하는 것이고, 북한 관광 특구, 그 다음에 북한 개발 원조, 개발 협력 사업도 뭐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 관광을 도입을 해서 뭐 균등한 상호주의는 어렵겠지만 북한 주민의 남한 관광도 이제 상호 교류 측면에서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한이 해외에서 공동 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4단계는 이제 남북 관광 교류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 가서는 이제 비자와 방문증이 필요 없는 한반도 자유관광 시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통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저의 구상과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남북 관광의 문제를 풀어가고 발전시켜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통일경제 구현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모델을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무대로 확장하는 그랜드 플랜인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동시에 관광도 발전해 나가고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여행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만은
모스크바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 순항공에 내려서 평양 개성간 약 170km를 달려서 여기 판문점에 북쪽을 통해서 판문각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한 발자국만 넘어오면 남측 땅인데 이거를 넘어오지 못하고 다시 평양으로 가서 10시간 30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과 북에서 판문점, 여기 군사정전 위원회 본회담장, 여기 T2 건물에 남과 북쪽에서 동시에 서봤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제 이 한반도의 통일 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애착과 관심을 갖고, 우리 분단의 극복, 비정상의 정상화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절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통일 관광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지하철이 뭐 여기는 이제 200m씩 이제 굉장히 그 깊게 팔았는데 저를 안내했던 북한 연구원이고, 이제 여기는 김일성 생가로 한 만경대 고향집이고, 그리고 이제 평양 개성강 고속도로의 이 사진인데, 이 당시에 제가 평양에서 개성 갔을 때 약 2시간 반 달려갔는데 차를 4대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뭐 벌써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상당히 이제 많을 걸로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경인선, 경원선, 금강산선에 대한 철도 관광도 앞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서 금년 4월 27일 날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고성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의 연결을 통한 철도 관광, 이런 부분이 되면 아주 또 매력적인 한반도 철도 관광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해서해 공동특구 조성과 자유관광 실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동해 관광 공동특구가 조성이 된다면 원산에서 이제 뭐 명사심리 송도에서 해수욕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내려와서 경포대에서 뭐 또 야간 관광을 즐기면서 회도 먹고, 그 다음에 숙박하고 하는 이러한 그 자유관광 시대가 이쪽 그 특구 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구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비자도 면제하고 방문증도 면제하고 자유로운 관광을 이제 실현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해가 이러한 그 공동 특구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한반도에 또 세계적인 관광 상품, 관광 리조트가 등장하고 우리 한반도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으로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모스크바 지사장을 했을 때 남북 공동 상품 카탈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조선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가 만든 최초의 남북 합작 관광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여기 조선국제행사 사장이고 이제 저 모스크바 지사장인 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모스크바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남북 공동 홍보관을 만들어서 공동 홍보를 하는 이러한 그 기회가 있었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남북한이 해외에서 공동으로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북한의 이런 27개 관광 특구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남북한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짐 로저스 회장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통일이 가시화되면 북한은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6개의 관광 특구가 앞으로 남북 관광의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걸로 기대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 관광 시대의 미래가 된다면 우리는 한반도 연계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탑5에 현재 이태리가 5위에 들어가 있는데 5천만 명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합치고 섬나라에서 탈피한다면 남북한의 관광객을 5천만 명은 충분히 유치하는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 선진국 탑5에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한반도 국가 기능 회복과 국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제 휴가의 분산, 캠핑카 타고 뭐 칠보산, 원산, 뭐 개마원까지 캠핑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휴가 때 막히는 이런 것도 분산이 돼서 우리가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북한 비교에 의한 협력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 될 것이고, 남한에 잘하는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 인프라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이 되면, 우리 세계적인 뭐 연구기관에서도 발표했지만 우리 통일 한반도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 또 국민 소득이 뭐 세계 2, 3위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관광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부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여정 여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부인, 우리 남한에 이제 응원들 왔을 때 사진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철도, 버스, 자동차, 동해, 서해 크루즈, 그 다음에 뭐죠? 자전거, 무동력 관광,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일 관광이 실현된다면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또는 뭐 강원도에 출발해서 북한의 평양 또는 뭐 원산 또 칠보산 낮은 선봉을 통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에서 모스크바까지 자동차 여행을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통일 관광단을 조직해서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한반도 평화여행, 통일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